말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한석준 저자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말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중에 좋은 사람과 친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챕터를 읽어볼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실 방송을 하는 이유도 스피치 강의를 하는 이유도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기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지 않고 돈이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면 행복하지 않죠.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의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은 나보다 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겠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은 나보다 더 유명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일하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뻔하지만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은 멀리 퍼지지만 강렬하진 않습니다. 은은하죠. 그래서 그런 향을 맡았을 때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반면 나쁜 향은 강렬합니다. 누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안 좋은 사람에게선 나쁜 향이 납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 곁에 있질 못합니다. 그 향을 참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향을 내뿜으면서요. 좋은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모여들 만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도부터 바꿔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탄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옳은 일에 대한 기준을 바꾸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작은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배려하는 태도가 삶을 향기롭게 만든다. 좋은 태도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정말 사소한 태도에서 좋은 사람의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가족과 쇼핑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엔 저희 딸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이미 꽉 차 있었고 더 탈 자리는 없어 보였죠. 그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학생 4명이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빈자리에 유모차 가족이 탔죠. 방금 내린 학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뭐야, 왜 여기서 내렸어? 유모차가 있었잖아.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자. 어때 보이나요? 제 눈엔 유모차를 보고 서둘러 내린 학생들의 뒷모습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향기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고 오로지 엘리베이터만 탈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유모차를 가져온 가족을 배려한 것이죠.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욕할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저런 대화를 하며 걸어가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학생들의 뒷모습에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동하고 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닮아가게 마련이고요. 좋은 사람들은 결국 모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모이고 싶으십니까? 좋은 태도를 갖추려면 먼저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로잡히면 말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태도가 선순환을 이루어 조금씩 나아질 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어느새 당신 곁에는 좋은 사람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잘 잃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번도 못 찾은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회초년생일 때인데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온 거죠. 전화를 걸었더니 남학생이 받더라고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아직 막 멀리 간 건 아니었어가지고 다행히 그 장소로 갔는데 이제 고등학생 무리였어요. 근데 핸드폰을 바로 주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짧게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때 참 지금이었으면 그 학생들한테 밥이라도 사주거나 이제 돈을 좀 줬을 텐데 저도 그때 사회초년생이고 원래도 그런 인간관계 룰을 잘 모르는데 참 그때 그냥 그 친구들이 인사하고 돌아서서 가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살해를 안 해도 되는 건가? 그 친구들이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일이 그 기억이요 가끔씩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때마다 갑자기 삶이 사람은 선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이 나쁘거나 뭐 어쩌고 해도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그때의 기억으로 뭔가 누군가 내가 너무 쉽게 도울 수 있는 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막 그런 걸로 한몫 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고 그럴 때 그 사람도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같은 느낌을 줄 때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의아해하면서도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 곁에는 결국 좋은 사람이 모인다. 정말 그 친구들은 그 무리가 다 같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왔을 때 딱히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도와줬다는 그 감정 자체가 되게 뿌듯하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벌써 주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국어책이었나?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가족이 타는 배를 이렇게 페인트 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를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 가족의 자녀가 타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보내놓고 갑자기 부모님이 그 배에 구멍이 있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자녀가 이제 물에 이렇게 가라앉았을까봐. 근데 배가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페인트 칠을 하시던 분이 그냥 구멍이 있길래 수리를 해놨다고. 저는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필 최근에 위기의 주부들 보는데 이제 핸디맨이라고 하죠. 집을 수리하시는 분이 이제 한 거리에 거의 같은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주택은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 핸디맨 역할을 하신 분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서 온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좋은 일에도 기뻐해주고 외로운 사람한테는 이제 그 같은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임에 소개도 시켜주고 그 주인공들한테 굉장한 위로를 줬던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런 고마움을 기리는 고마움을 다시 회상하는 에피소드였는데 저 이상했어요. 그 에피소드에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기의 주부들 시즌 5의 에피소드 13 저는 시즌 1부터 봐가지고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에피소드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배려하는 태도가 삶을 향기롭게 만든다.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보신 적 다 있으시죠?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말을 잘하고 싶어서 읽은 책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친 애티튜드를 배운 게 아니었나 싶어요. 좋은 사람과 친해지는 유일한 방법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선순환을 타면서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고 더 여유롭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